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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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오늘 또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아이고, 여러분. 세상에. 이게 뭡니까? 화순집이에요, 화순집. 아, 화순집. 화순집. 네. 아, 그때 돼지고기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렇죠. 네. 그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요. 냄새부터 딱 죽입니다. 맛있- 아유, 맛있다는 세상에. 느낌이 딱 드네요. 자, 제대로 된 돼지 불고기의 끝판왕. 화순집 한돈구이 두 종을 소개합니다. 뭐 돼지고기가 두 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고추장 돼지고기 그리고 간장 돼지고기. 간장 돼지고기. 아, 네. 좋습니다. 어머님이 이 집에서 채워주시던 채워주시던이 아니라 어머니가 집에서 채워서 네. 구워주시던 바로 그 맛입니다. 양념을 예. 재서. 네. 그렇습니다. 예, 모든 재료는 국내산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인공 첨가물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만 들어가 아, 있어요. 그렇죠. 김용미닷컴에 들어오는 것들은 인공 첨가물이 항상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육수, 간장 모두 다 직접 만들었고요. 네. 천연 조미료만을 사용합니다. 품질 유지를 위해서 당일 생산한 제품만을 발송합니다. 냉동식품이 아니라 냉장식품이라서 유통기한이 짧아요. 아하. 제조일부터 6일입니다. 정말 맛있는 돼지 불고기를 드시고 싶다면 주저없이 화순집 추천합니다. 네. 가격도 굉장히 착하지요? 네. 이 단품 한 팩, 그러니까 마늘 생강구이 요거. 이 마늘 생강구이 한 팩에 9,900원. 어허. 그다음에 고추장구이 한 팩에 11,300원. 이 정도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엄청 많아요, 지금. 이 정도 가격이 좋은 거죠. 세트로 두 팩, 그러니까 마늘 생강구이 요것만 두 팩 하실 경우에는 원래는 한 2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이 17,900원. 아하. 네. 아유. 고추장구이 두 팩을 하면 원래 한 22,600원 해야 되는데 24,400원 아하. 이렇게 할인이 되고 이렇게 모듬으로 하면은 19,200원. 네, 10% 할인해서 드립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에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입 먹어봤는데 고기가 퍽퍽하지 않고 네. 쫄깃하면서도 쫄깃하고. 양념이 확 입속에 입속에 네. 아주 좋겠습니다. 진짜. 예. 자, 화순집은 직접 담근 맛간장에다가 전라도의 특산 채소와 과일로 양념장을 만들었고요. 아, 전라도장. 쫄깃담백한 한돈 앞다리살. 앞다리살. 네, 그래요. 정직하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네. 더운 여름 위아래 아이스팩 샌드위치에 다시 뽁뽁이로 꽁꽁 묶은 다음에 스티로폼 박스에다 배송하기 때문에 포장 염려하지 아하. 않으셔도 신선하게 오겠네요. 네, 안심하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순집 한돈구이 지금부터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어요, 진짜. 응? 고기가 또 도톰해. 네. 양념이 색깔이 어때요? 이제 휴가철인데 아, 그러네. 캠핑 가서 이거 구워 먹으면 밖에 가서 이 고기를 먹을 때 네. 이 조리도 간단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팬에 이렇게 볶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숯불에다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겠어. 근데 지금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 간장도 맛있네. 네. 맛있어. 아이고 죽이네. 이거야. 우리가 이걸 원했어. 네. 아, 진짜 밥이랑 먹으니까 그냥 수수 들어가네요. 간장게장보다 싸게 그러니까. 밥도둑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화순집입니다. 네. 김용민닷컴은 먹는 건 최강이야. 김윤 PD님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음. 여기 불매운동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 이거 진짜 최강이야, 최강. 아, 만두를 많이 먹었는데도 그렇지. 이게 화순집이 맛있어서. 손이 계속 갑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살쪄서 많이 먹는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겁니다. 또 맛있는 거 다들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우리 고기. 너무 맛있어, 밥하고 네. 먹으니까.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유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관훈 라이트 클럽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일본 경제 도발로 인해서 국민들이 단결해서 지금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왜요? 굉장히 트럼이 나올란 말. 지금 뱃속에 있는 이 친일, 네. 친일 반민족 울컥? 언론들이 막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포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 얘기할 때 또 트름 나올까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나는 이 국민들의 이 불매 운동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긍심 있는 민족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의병 운동을 통해서 뭐 나라를 뭐 살렸냐, 뭐 이길 싸움만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자들이 아직도 있구나. 근데 이제 국민들만 보면은 뭐 국민들만 보고 이제 가면 되는 뭐. 네. 근데 그 SBS 논설위원이 그 말한 거 아닙니까? 누구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SBS의 조직 문화하고 연결돼 있어요. 또 앙금빵 없어? 앙금빵 없습니까? 앙금빵? 아니 그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다음 사실 그 사람이 이제 뭐 잘렸다고 그러는데 뭐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그만둔 것 같진 않아. 뭐 이건 결국엔 조직 문화와 마찬가지. 그 진행을 그만둔 거죠? 그렇죠. 네, 진행 그만둔 거죠. 근데 이제 막 원성이 자자하고 또 이제 국민의 어떤 분노가 뭐 그냥 정말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지니까 꼬리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뭐 그걸 가지고 자를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은 들었지만은 물론 그 발언 뭐 의병을 폄하하는 발언이라든지 뭐 이길 싸움만 해야 된다 이 발언은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그 분노를 쏟아내게 만들었지만은 뭐 그 사람 뭐 굳이 자른다고 뭐 그 프로가 뭐 대단한 프로도 아니고 SBS의 최근 이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조직 문화가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키잖아. 그러면 아웃. 문제 일으키면 아웃.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조금 우려는 좀 들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괜히 저기 이길 싸움만 해야 된다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고 막 비판하는 시민들을 욕하지 말고 지켜주지 못하는 SBS를 비난하라고 그 조직 문화를 비난하라고 왜 시민들을 욕을 해? 시민들 욕했어요? 뭐 거의 그랬어요. 자기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똑같은 말 한다. 뭐. 아 그래요? 예. 그래? 네. 그러면 하차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요. 아니 뭐 스스로 그만둔 것 같기도 하고 뭐 관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잘린 것 같기도 한데 여하간 본인은 그만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네, 클로징 멘트를 보니까 말이죠. 그 사람이 또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는 과거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겁이 많아가지고 군부 정권 때는 독재가 무서워서 뭐 그리고 뭐 삼김 시대 때는 또 뭐 지역 감정 때문에 그렇고 또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는 보수 진보 싸움에서 그래서 자기는 항상 두려웠기 때문에 할 말을 못했는데 이것만은 얘기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반일 감정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왜? 일본이야? 그러니까 딴 거 하시지. 딴 거로 한번 하시지. 아니 군부 독재하면 되잖아. 그렇지. 네. 나이 먹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거 보면서 조직이 그래왔던 거예요. SBS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회창 대선 나왔을 때 2002년에 이회창이 될 거라고 믿고 뭐 대차게 또 이회창 밀었잖아요. 그러다 노무현 되니까 그냥 벌벌기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뭐 이사로 데려오기도 하고 뭐 진행자로 데려오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SBS 출입했을 때인데요. 그렇지. 예. 그때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해창 당시 후보가 계속 앞서고 있었는데 SBS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노무현이 앞서서 나온 거야. 그럼 앞서 나와서 발표를 하면 되잖아. 그렇지. SBS 여론조사 결과 지금까지 쭉 했는데 노무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이게 발표를 못했어. 안 했어. 진짜요? 안 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제보를 받아가지고 조졌지. 그걸 왜 발표를 안 해? 그러니까 돈 들여서 했을 거 아니야. 감당을 못, 그러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지. 노무현 후보가. 예. 나는 그렇게 보거든. 그리고 또 저기 결정적인 거는 김대중 정부 들었었을 때 당연히 97년에 이회창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그쵸. 된 거야. 그런데 사내에 호남 호남 출신이 사람이 없어. 없어. 호남 사람이. 그래서 갑자기 보도본부장을 예능 PD 아 진짜요? 이남기 아 이남기 본부장이? 본부장이 원래 예능 PD야 예능 PD. 아 그래요? 네. 아, 이남기 청와대가 님만 글쎄 봐서? 그 박근혜 때 윤창중 때문에 같이 날아간.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여의도 사옥대거든. 그렇지. 그 이남기 보도본부장 되고 나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러는 거야. 그때 민영을 기자라 그러니까 나도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해 봅시다. 너무 웃겨서. 그 저기 SBS를 비난하세요. 뭐 조직 문화가 이렇게 개판인가? 그렇잖아요. 뼈대가 없다.
내가 그랬잖아. 항상 얘기하는 게 근본이 없다. 바로 거기서 이제 SBS 조직 문화가 드러나는 것이고 보도나 저널리즘에 대한 아무런 그런 철학이 없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자기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 PD, 우리 앙금빵 광고 혹시 안 들어와? 아직 저 밤이 떨어져야 돼. 밤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희디 씨, 시민 욕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왜 이제 당신 비판하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불편해하나? 당신 자른 사람은 SBS지 시민들이 자르라고 한 적 없어요. 본인이 제일 자기를 돌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시민들이 날 잘랐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서 불편해하는 거는 그 내부에서 뭐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든지 하세요. 왜 방송에다 대놓고 자기가 정말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잘리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너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야. SBS가 그런 문제예요. 얘기를 SBS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뭐 조선중앙일보 1호판과 관련된 이런 논란은 워낙 이미 다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기 예. 때문에 제가 이제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꼭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거는 최근 중앙일보는 저는 사실상 좀 과격한 단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반동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반동. 네. 오, 반동.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가는 약간 퇴행. 단순히 뭐 1호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뒤에 전범기업 미쓰비시 고문도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토 마사토시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도대체 왜 전범기업의 고문을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 사람 주한 일본 대사 했던 사람. 네, 예. 야, 그 사람 골 때리는 사람이 무토요, 무토? 무토. 그 저기 미쓰비시 예전에 고문이었던. KBS 모금 방송 동일본 네. 대지진이 있었을 때 2011년 3월에 네. KBS가 나름대로 또 모금 방송을 했다고. 그렇죠. 그때 나와가지고 훌쩍훌쩍하면서 한국 국민의 이런 감사하다고. 성의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놓고는 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아마 글 쓴 시점은 박근혜 때일 것 같은데 박근혜 말기 때일 것 같은데 혐한 서적. 혐한 서적을 냈어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그러니까 중앙일보 이 인터뷰는 정말 나쁜 게 개새끼들 아니야. 그 족 같은 새끼들 그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씨발. 그런 얘기를 소개를 해야 독자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또 미쓰비시 고문이란 거, 전범기업 고문이란 거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이 씨발 새끼들이 진짜. 핵심적인 게 이제 그거거든요. 전범기업 고문이라는 얘기를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혐한 발언했다는 것도 안 하고. 야, 그건 했어. 그거는 그건 약간. 근데 저는 이걸 인터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전두환한테 인터뷰를 하는 꼴이다. 민주주의 아버지인데. 아니 나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난 그 생각했거든. 이건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인터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아버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 전두환 씨 인터뷰했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초등학생들도 다 비웃을걸요? 인터뷰할 사람이 없냐? 지금 중앙일보 저는 그 짓을 했다고 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인터뷰였는데 이 시점에서 이런 인터뷰가 계속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중앙일보는 좀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JTBC는 완전히 정신이 말짱하던데 중앙일보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쓰레기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거의 반동 역사 퇴행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권석천 말고는 다 아주 제정신들이 아니야. 특히 이번에 진짜 전용기 칼럼.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랐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뭐 인터뷰 전용기 칼럼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칼럼, 사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조선일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앙일보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 유연성 있잖아요. 나름 조선일보가 비교했을 때 그게 완전히 지금 없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JTBC가 너무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 같아요. 그 비판 안 해요 그거? 제가 JTBC를 보면서 진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중앙일보 1호판 논란이 시작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뉴스룸에서
단 하나의 리포트도 없습니다. 아, 그 청와대에서 비판한 것도 안 달았어요? 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비판했잖아요. 네. 조선중앙일보 딱 박아가지고 네. 그것도 아예 없어요. 아, 그래요? 야. 단신도 없습니다. 오. 저는 JTBC가 다른 지금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된 리포트는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중앙 1업판과 관련된 이 리포트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무토 마사토시 인터뷰 이 논란도 굉장히 세게 불거졌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인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뉴스룸에서 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벌어진 국내 언론의 이런 아베 정부가 활용했던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그럼 뉴스룸이 보도를 안 했느냐? 엄청 많이 했어요. 조선일보와 관련된 거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1업판 논란 때부터 중앙일보와 관련해서는 보도를 아예 안 합니다. 이게 뭘까? 저는 뉴스룸과 JTBC가 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을 해요. 네, 비판을 비판해요. 하고 네.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JTBC의 아킬레스건과 JTBC의 한계는 중앙일보의 어떤 이런 중앙일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를 못 하더라고. 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 거라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손석희 앵커 전화 앵커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전영기? 전영기. 네. 네, 그렇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JTBC하고 중앙일보를 서로 논조가 완전히 다르게 해놨잖아요. 네.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도 보수 쪽도 다 끌어안기 위한 그 사업가 마인드거든. 응? 어차피 그 언론이 논조를 띄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판단된다면은 방송과 신문을 완전히 이원화해서 어느 쪽이든 우리 고객이 되게 만들자. 이런 차원인 건지. 그렇게 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저 모양도 안 좋고요. 어? 꼬라지가 우스워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중앙일보와 JTBC 이원화 정책은 뭐 나름 동의는 안 하지만 나름 이해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라든가 경제적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중앙일보가 보인 스탠스는 단순히 논조의 차이가 아니라 거의 지금 반동 퇴행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원화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더더군다나 JTBC가 앞서 뭐 조선일보와 관련된 이런 보도들이 문제가 되고 아베 정권이라든가 일본 측의 구구 세력들이 이 조선일보 보도를 이용을 해서 한국 정부를 공격을 할 때,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할 때 그걸 뉴스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중앙일보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니까 아예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뭐 고발뉴스에서 저 기사를 몇 번 쓰니까 그렇게 의견을 밝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 JTBC 같은 경우에는 일본 관련 보도도 잘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잘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문제 삼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JTBC나 중앙일보의 보도가 과연 신념의 소산인지 네. 나는 거기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JTBC 구성원 따로 중앙일보 구성원 따로 각자 조직 문화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각자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뭐 그래도 같은 회사니까 서로 씹지 말자. 서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자. 이런 뭐 양해가 신사협정이 맺어진 거지.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인적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적절하게 아니 중앙일보. 그 예영준 씨 그 사람도 그 JTBC 베이징 특파원으로 해가지고 네. 리포트를 했었어요. 예. 그렇게 인적 교류를 하는 지금 회사기 때문에 중앙그룹으로 묶여 있는 지금 회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수 진보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쉽게 아 이렇게 이원화 전략을 추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너무 심하잖아 지금 중앙일보 지면은 요즘. 그러니까 이원화 전략을 한다고 이제 보수 진보 뭐 자유한국당 촛불 이렇게 하다가 네. 한국 일본 이렇게 아니 그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 일본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한 너무 거예요? 심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결정적으로 좀 한계다. 이건 손석희 사장이라 하더라도
이 한계는 아직까지는 이게 극복을 못 하는구나.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이게 던져진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손석희 사장이 뭐 무슨 중앙그룹의 회장이 아닌 이상은 네. 중앙일보 논조에는 감히 터치할 수가 없고 또 중앙일보 내부에서 그 나름대로 조직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조직의 정서라는 게 있는데 손석희를 기본적으로 싫어하거든. 어, 그러니까 자기 싫어하는데 그거 가지고 야 논조 이렇게 족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중앙일보 지면에 이제 얘기하라는 그런 뭐 기대까지는 하지 않지만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불거진 이후에 JTBC 뉴스룸에서 조선일보, 그 다음에 일본 구구신문 등등에 대해서 보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나를 세워서 비판을 해왔어요. 어떤 날은 세 꼭지인가 보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3번이나 조졌다고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조라면 지금 조선일보 못지않게 중앙일보도 굉장히 이런저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기조라면은 최소한이라도 보도는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이걸 보도를 못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근데 우리가 손석희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손석희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중요한 거는 난 홍정도, 맞아요. 홍정보도. 도대체 이게 홍정보도의 갈피는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JTBC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JTBC 이렇게 완전히 정상으로 가고 있고 중앙일보는 완전히 중앙일본이 돼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홍정도 머릿속에는 또 홍석현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앙일보와 JTBC 구성원들도 서로 이제 각각 다른 어떤 독립된 회사이긴 하지만 인적 교류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 있는 구성원들은 JTBC 있다가 중앙일보로 갈 수도 있고 중앙일보 있다가 JTBC로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단순히 논조가 좀 차이가 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중앙일보가 역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내부에서 저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중앙일보 JTBC가 하나의 노조잖아요. 하나의 통합노조예요, 통합노조. 근데 지금 이 목소리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JTBC에 있다가 좀 개혁적으로 리포트를 해. 그 중앙일보로 발령받았어. 그럼 거기 가서는 또 완전히 또 다른 뉴스를, 이 기사를 쓰고, 이거는 저널리스트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조용히 있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결국에는, JTBC의 한계이면서, 이 중앙그룹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이원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단순 진보 보수를 다 잡고자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의도가 뭘까를 요즘 계속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삼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JTBC, 중앙일보 어느 쪽이 너희들의 진심이야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중앙일보의 족 같은 보도에 대해서 JTBC 구성원들아 문제 삼아라. 너희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보도하는 이런 자세나 그 정의가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완전히 개짓거리하고 있지 않느냐 중앙일보가. 너희들의 선배가 좀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합노조. 통합노조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 통합노조는 언론노조에 가맹돼 있지 않죠. 네, 가만히 네. 있지 않죠. 않죠. 네.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네. 왜 또 가맹이 안 돼 있어? 그 중앙일보가 탈퇴를 했죠. 과거 이제 언론 노련에 같이 있다가 조선일보하고 같이 탈퇴를 했죠. 조중동이 나왔거든요. 그게 참 슬픈 게 뭐냐면은 여전히 그래서 난 JTBC 구성원들에게 묻고 싶어요. 손석희 사장이 뭐 천년만년 있을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만두면 다시 그 토끼한테 가가지고 인터뷰하는 중앙일보화된 JTBC를 다시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100% 공감하는 게 손석희 사장이 있으니까 JTBC가 이 정도 온 거지. 만약에 손석희라는 이런 그 사장이 JTBC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그 손석희 체제 때 토대를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중앙일보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없으면 아무리 그냥 순식간이다. 지금 중앙일보 기자들도 좀 마음 한켠에는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되게 불안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손석희 사장이 나가면은 이게 보도 노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긴 하죠. 네. 자, 그래요. 뭐 하여튼 중앙일보는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시험대 위에 올랐고 이건 저는 그래서 종양일보라고 부릅니다. 종양일보. 재밌는 거는 동아일보가 조선중앙하고는 그러니까 뭐 한겨레 경향과 비교하면은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이성적이야. 조선중앙과 비교했을 때 동아일보는 무지하게 이성적이거든요. 저는 이걸 왜 동아일보가 이런 스탠스를 취할까? 이완배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니 지금의 이 상황을 못 믿겠다가 아니라 네. 동아일보의 이 지금의 스탠스가 좀 과거엔 볼 수 없는 과거는 어땠냐면은 중앙일보나 조선일보가 뭐 지르고 나가요. 그러면 동아일보가 뒤늦게라도 우리가 더 세게 해야지, 우리가 더 선명해야지 하면서 걔네들 방향으로 더 앞질러 나가다가 그래서 개망신 당하기도 하고 먼저 넘어지기도 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거는 안 그런 거야. 왜 그런가 살펴보면은 이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건 아닌지 정말 마지막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능력을 작동시켰더니 저 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인지. 그래도 여권은 본다 막 이러고. 그렇지.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동아일보가 의외로 호남 지역에서 부수가 많잖아요. 예. 예,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아니 그 동아일보 김성수가 다 호남 가문 아니야? 그런 게 개입이 돼 있나? 조선 중앙과 비교했을 때 동아일보가 유독 튑니다. 그렇다고 공정 보도를 한다는 얘기 아니라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조선 중앙보다는 좀 색깔이 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네. 제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거고. 네. 그렇다는 적당히 얘기. 치고 간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일보 저희 계속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예? 야, 중앙일보는 지금 저 선 넘었어요. 일본 놈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그 기사를 그딴 식으로 쓰고 제목을 그딴 식으로 뭐 자기들은 직역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직역한 게 족 같은 것들이에요. 예? 자, 그래 뭐 하여튼 뭐 대한민국 국민한테 마음을 잃어서 오래 한번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기